Cette fois, c'est le moment d'ouvrir une deuxième parenthèse et de décrire les sentiments des personnages. Café. Arthur regarde sans arrêt ses pieds, mais il pense à la bouche d'Odile, à ses baisers romantiques. Odile se demande si les deux garçons ont remarqué ses deux seins qui remuent à chaque pas sous son chandail. 제가 프리랜서로 미디어 활동을 시작하면서 노인분들과 함께 하는 활동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큰 행운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 게, 제가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이분들은 먼저 살아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인생을 이야기를 듣고 또 이제 그 경험을 나누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삶 자체를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도 그래서였던 것 같아요. 저에게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삼정동 인생사진관이라든지 희망노인전 같은 경우도 제가 그분들과 미디어 활동을 하면서 기록으로 남기고, 또 함께 그 영화를 보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또 좋은 결과도 있었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늙어가는 길을 제작하게 된 계기도 마찬가지로 이 강릉 지역에 시를 낭송하는 어르신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기획을 하게 됐던 건데, 저에게는 이 어르신들과의 만남이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또 새로운 분야의 노인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크게 와닿는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기도 했고, 왜냐하면은 그 영화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최순이라고 하는 주인공 어르신께서 제가 닮고 싶은 노인상이랄까? 제가 나중에 나이가 더 든다면 이분처럼 이렇게 멋지게 또 아름답게 자신감 있게 늙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또 개인적으로는 이 선생님의 삶도 기록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구가 있어서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작품 속에서 좀 그래도 더 와닿는 장면은 이제 그 주인공인 최순희 선생님이 자녀분들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거 홍보 영상을 만들면 그 장면을 조금 더 부각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약간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편집을 하면서도. 근데 알고 보면은 이제 최순희 선생님이 시력이 좀 안 좋으시니까 그 안 좋은 시력 때문에 혹시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자녀분들이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이동한다라는 얘기를 듣기는 했어요. 근데 꼭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 선생님은 뭐 자녀분들하고 그렇게 꺼리낌 없이 이렇게 잘 지내시는 사이셨으니까 그게 이렇게 뭐 이렇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그게 참 와닿는 장면인 게, 실은 뭐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긴 하지만 엄마랑 시장 갔을 때 엄마가 제 손을 이렇게 귀찮다고 뿌리친 적이 있었는데 그 기억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을 하면서 이제 그 손을 잡고 가는 장면을 봤는데 그 추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엄마랑 손을 잡고 좀 이게 좀 다녀야겠다. 좀 서로 안 해봤으니까 불편하잖아요. 불편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촬영을 더 신경 써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촬영을 이렇게 좀 멋지게 하지 못해가지고 그 장면을 충분히 사용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그 손을 잡고 가는 장면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하고 싶은 활동이었고 또 와닿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벽에 일찍 KTX를 타고 서울 병원에 검사하는 장면, 그게 굉장히 제가 현실적으로 지금 눈이 나빠서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게 좀 많이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또 제가 창밖을 이래 보면서 아, 내가 좋아하는 신앙송을 하면서 노인대학 낭송 동아리도 하고 우리 청솔 실버 낭송회 회원들과 팟캐스트도 하고 이래서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고 바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눈이 이래 나빠져 가지고 이런 검사를 하고 다니고 이러니까 아, 참 그동안 이거 이제 더 못하게 되나 생각하면서 정말 바쁘고 힘들고 보람되고 또 행복했어요. 그래도 그 시간이. 네. 항상 거울을 봐도 제가 제 자신을 잘 몰라요. 요즘은 또 뭐 눈도 나쁘니 더구나 화장도 제대로 못하고 하지만 그래도 여자기 때문에 조금 더 그래도 제대로 화장도 하고 좀 예쁘게 나오지 그랬나 이런 생각을 다큐라는 건 생각 안 하고 제가 연기자나 된 것처럼 좀 멋있게 좀 해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웃기는 얘기지만. 저 개인에게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제 스스로가 이게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지는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것 자체를 많이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리고 실은 지금도 많이 생각을 안 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주변이 자꾸 변하다 보니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기 2013년도에 이제 엄마가 처음 치매라는 병을 판정을 받고 관리를 하시면서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길을 잊어버렸다고 맨날 집에 오던 길을 잊어버려서 한 바퀴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얘기 들으면서 가슴이 철렁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병원 진단도 받고 하면서 이제 우리 엄마가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생각을 하니까 더불어 저도 나이를 많이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의 인생도 그렇고 내가 살아온 것도 그렇고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엄마의 인생을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이 엄마의 사진첩이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엄마의 모습도 알게 됐고 또 나도 엄마처럼 이렇게 늙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늙어가는 길을 만들면서 최순희 선생님을 보면서도 엄마와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아오긴 했지만 굉장히 비슷한 지점도 있긴 해요. 굉장히 당당하고 또 이렇게 대쪽 같은 성품으로 멋지게 살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모습으로 늙어가도 참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늙어가는 길을 촬영하면서 최순희 선생님한테 배운 점은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자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시간이 흘러갈 거고 그리고 그냥 그 다음에 오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너무 아둥바둥 살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면 좋겠다.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가자. 그리고 새로운 일이 온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고 그 다음에 도전도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나이 들었다고 해서 뭔가를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놔버리거나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언제까지든 도전하면서 지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나이 들어간다는 거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저도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요, 지금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에 충실하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 나가다 보면은 틀림없이 좋은 세상이 올 겁니다. 우리 많이 응원할게요. 우리 모두 열심히 함께 노력해봐요.
그래도 제가 눈이 나빠도 우리 회원들이 정말 같이 갑시다 하면서 많이 도와주고 힘을 내가지고 이 다큐까지 찍게 됐어요. 근데 뭐 제가 연기자가 아니니까 무슨 다큐를 뭐 재밌게 찍고 이건 아니죠. 그런데 그래도 제가 낭송 동아리를 가리키는 장면, 또 경로당에 가가지고 저기 봉사하는 거, 또 병원 다니면서 검사하는 거, 그런 장면들을 모두 합쳐서 이제 다큐를 만들었으니까 그래도 재미있게 노년의 삶도 저렇게 사는 것도 괜찮겠구나 하는 걸로 이제 생각하시고 즐겁게 좋게 봐주세요. 죽어가는 길이 저 개인적으로는 가족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제 삶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영화를 보신 관객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관객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의미 있는 그런 영화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현장에서 만나 뵙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참 좋았을 텐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라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빨리 이런 상황들이 종식이 돼서 현장에서 만나 관객분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그런 자리가 빨리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영화에 출연해 주신 최순희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선생님은 늘 저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저는 선생님 덕분에 올 한 해 너무 행복했거든요. 저에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도 만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객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만들어주셔서 원조 옥상영화제 팀에게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처음 완성하면 제일 먼저 저희 어머님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님이 이제 평생 일만 하면서 사셨거든요. 근데 이제 일이 아닌 다른 삶도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이렇게 보여드리고 엄마와 또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었는데 영화가 완성되기 직전에 갑작스럽게 좀 돌아가셔가지고 영화를 끝내 못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계속 아픔으로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후회가 남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엄마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순희 선생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회를 주신 옥상영화제 팀에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영화를 봐주신 관객분들께도 많이 많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